여러분은 어학연수를 왜 가세요? 예.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은 어학연수 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야. 아니, 인간이 드디어 이제 컨텐츠가 떨어졌구나. 한 30편 이제 업로드를 하고 나니까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별 얘기를 다 하는군. 소재 고갈. 한 50% 정도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지금 이북으로 팔고 있는 책을 다시 꺼내놓고 이제 한번 옛날에 했던 얘기 주섬주섬 한번 해서 재탕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어차피 나는 어차피 마이크를 켜는 순간부터 아무 대본 없이 막 떠드는 거니까, 진짜 대본 없이 막 떠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제 필이 오면 그냥 막 떠드는 건데, 한 큐에 녹음은 저는 항상 원칙 한 큐에 녹음을 끝낸다. 제 원칙인데 제 녹음은 없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학연수를 그때 왜 갔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라는 질문에 3번 대답할 수 있으면 진짜 본인이 원한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3번 왜라는 말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 어학연수 왜 가세요? 진짜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나는 갔다 온 입장이니까. 왜 가세요? 아니, 뻔한 질문 아니야? 어학연수 왜 가든 영어 배우러 가지. 그럼 두 번째 질문, 영어는 왜 필요해요? 인간 또 너무 또 오늘 무슨 맥주 한잔 먹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얘기지? 영어가 왜 필요해?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막 그런 느낌. 예. 아니, 토익 시험 봐야 되지. 영어 면접 봐야 되지. 그러면 혹시 알아? 해외 발령이라도 할 수 있을지, 출장이라도, 발령 정도는 안 되더라도 출장 정도라도 할 수 있겠지. 아니면 정말 해외 여행을 가서 현지에서 좀 돌아다니더라도 되지 않겠어?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 왜 가세요, 어학연수? 근데 대부분은 영어가 필요해서 영어를 공부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아무도 왜라는 질문을 3번까지 던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왜라는 질문을 3번 던진 이유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책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에서의 concentration camp, 뭐라지? 이탈리아 때 독일이 이제 유태인들 가뒀던 수용소. 그 뭐라 그랬네? 갑자기 단어 생각 안 나. 하여튼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몇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 사람이 쓴 그 책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을까? 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사람,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우리가 풀려날 거야, 전쟁이 끝날 거야, 이렇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평소에 가슴에 두고 사는 사람, 품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냐? 현실적인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에 전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영영 여기서 못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살아있어야 돼. 언젠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본 사람, 현실적인 고민을 해본 사람이 살아남았답니다.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니고. 자, 이 얘기가 앞에 던졌던 왜 어학연수를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 질문과 이제 맞닿는 부분이 있는데, 어학연수 대부분 6개월, 12개월로 가죠. 절대로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6개월, 12개월에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장담하는데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원하는 뭔가를 결과물을 내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예,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장담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학연수를 여러분은 가야 돼. 그래서 제가 던지는 그 질문이 왜라는 거였고, 드리는 팁은 어학연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어학연수를 가는 이유가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6개월, 12개월 진짜 뭐 그런 책도 있죠. 1년만 미쳐라. 그런 책도 있는데 미치도록 공부할 만한 그런 체력과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지쳐 떨어집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나름 유학생 생활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네. 주변에 내 말 알아듣는 사람도 없지, 말할 만한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한국인끼리 뭉쳐서 이제 뭐 쉐어도 하고 룸쉐어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죠. 룸쉐어 망한다고.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드니까. 영어를 공부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를 공부라고 생각하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내 영어 실력이 좀 는 것 같아. 그런데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점 불안해지고 내 영어 실력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더 불안해지게 되죠. 다시 한번 어학연수 갈 수도 없고 한 번 갔다 와야 되는데 평생 한 번 갔다 올 수 있는 기회인데 갔다 왔어 벌써.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 영어 실력은 주는 것 같아. 그 이유는 영어를 공부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 이제 드린 팁입니다. 여태까지 제 얘기를 참고 들으셨던 부분은 잘 참으셨어요. 이제 진짜 얘기 나갑니다. 어학연수를 가는 이유는 영어를 통해서 세상을 배운다는 목표를 잡으면 돼요. 영어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learning English가 아니라 learning through English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 그 영어를 어학연수를 가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어학연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의 내 목표는 영어가 유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영어라는 컨텐츠를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컨텐츠라 레벨은 제가 구분을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는 제가 드렸죠. 펭귄 리더스의 레벨 6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영어라는 컨텐츠를 이제 소비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세상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관심거리가 뭔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제를 영어로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아마도 모르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컨텐츠다라는 것 빼고는 영어로 된 컨텐츠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저는 이제 사진에 관심이 생겼는데 한 1년 정도 됐어요. 사진에 관심이 생겼지. 그래서 카메라를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렌즈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거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런 내용들이 영어로 된 우리나라 컨텐츠가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양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된 컨텐츠와 한국어로 된 컨텐츠, 유튜브에 올라와야 되는 그 컨텐츠들이 양이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네이버에 올라가는 그것보다 구글에서 뒤지는 지식들이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는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영어가 잠깐 6개월, 12개월 미친 듯이 공부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영어라는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잠깐 배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된 컨텐츠를 그냥 소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어학연수 학교에서 12년 동안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또 공부해야 되는 거야. 미치겠는데 뭐 직장에 일도 해야 되지. 그 시간 뭐 우리나라 근무 환경은 열악하잖아요. 열악하기도 유명하죠. 과로사라는 용어가 있는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에요. 가로시라는 일본어가 있고 그게 우리말 과로사 똑같아요. 그런 그 엄청난 조직 문화가 존재하는 건 우리나라와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런 조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또 쪼개서 영어 공부도 해야 돼? 미치는 거죠. 진짜 미치는 거죠. 그런데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어 컨텐츠를 즐긴다고 생각하면 그냥 쉬는 시간에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영어로 된 거야. 그래서 내 영어는 계속 느는 겁니다. 그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언어 학습이에요. 영어를 배우는 여러분들의 목표라든지 어학연수를 바라보는 여러의 시각이 굉장히 저는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가장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영어 공부 6개월, 12개월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영어라는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서 마지막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 영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고 즐기면서 그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 조금 고달프지만 돈이 좀 들고 시간이 들겠지만 노력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여러분의 기대치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내 영어 실력이 줄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부담감은 절대 가질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순간 내 영어는 점점점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영어로 만들어진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또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외국인을 만났을 때 좀 더 훨씬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잠깐 만나서 너 어느 나라 에서 나 어디로 갔는데 너 뭐하니? 가족관계 어떻게 돼? 무슨 일 해? 학교 어디 나왔어? 전공 뭐야? 끝. 5분 만에 대화가 끝났어. 대화 단절. 할 얘기 없어.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여러분들 삶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삶에 나를 즐겁게 해줄 수는 뭐가 있을까?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걸 영어로 한번 파보세요. 영어를 바라보는, 영어 기술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는 끊임없이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5년, 10년 뒤에, 15년 뒤, 20년 뒤에는 여러분들 영어 정말 잘할 겁니다.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꾸준히 나는 영어로 된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을 뿐인데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던지는 메시지, 어학에서 왜 가시나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